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물론 뭐 건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뜻하지 않던 이런 간의 기생충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내과 입사 동기들이 있어요. 이제 레지던트 트레이닝 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희 내과 동기 중에 한 명이 아산병원 감염내과에 있는 김민재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되게 짝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막 병동도 턴 돌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 김민재 선생님이 학구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김민재 선생님은 엄청 성격도 되게 차분하고 뭔가 이제 어렵거나 벽에 부딪히는 상황에 있을 때 이걸 논리적으로 논문을 찾고 항상 고민을 하고 이런 모습에서 되게 존경스러움까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잘 그 이후로도 저희는 이제 뭐 어려운 거 있을 때 서로 뭐 묻기도 하고, 대부분 물론 제가 거의 자문을 오빠한테 여쭙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민재 선생님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간농양이라고 간에 고름이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 간농양 중에서 호상구성 간농양이라고 아주 큰 고름은 아니고 이제 작은 고름 같은 게 생기는 게 있거든요. 정주야, 혹시 호상구성 간농양 너 환자 진료 본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있는 거 없었어? 이러는 거여서 오빠 저는 너 특별히 특징은 잘 모르겠어요.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이상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뭘까요? 그 얘기했더니 녹즙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즙이 왜 호상구성 간농양이랑 연관이 될까요? 근데 오빠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1년 있다가 김민재 선생님께서 이 주제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에도 기생충 생길 수 있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우리 보통 뭐 간흡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생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생충은 간질충이에요. 지금 이 사진 나가는 거 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되게 넉넉하게 생긴 기생충이 있는데, 이 간질충이라는 게 간에 들어오게 되면 뭐 복통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설사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장관 증상 같은 걸 일으키고, 심하게는 당연히 간에 고름을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이 환자들에 대해서 원헬스 저널이라고 하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원인이 뭐였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호상구성 간농양, 즉 피검사에서 호상구의 비율이 높은 특이한 종류의 간농양 환자 30명을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간질충이 걸린 사람이 있고 간질충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상구가 높다는 거는 뭔가 기생충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간질충이 있던 사람은 과거에 뭐를 먹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녹즙을 먹은 사람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질충이 걸렸던 사람의 약 반수 이상이 녹즙을 먹었던 경험이 있고, 간질충이 아예 안 걸렸던 사람은 녹즙을 먹었던 비율이 아예 제로였어요. 그 얘기는 뭔가 이 녹즙 때문에 간질충이 걸리면서 호상구성 간농양이 걸렸을 가능성을 뜻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왜 녹즙이 그렇게 호상구성 간농양과 간질충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조금 해보면요. 녹즙에 여러 가지 채소들을 넣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마도 미나리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나리에 생각보다 그 기생충들이 좀 많이 붙어 살아요. 근데 이걸 뭐 삶아 먹거나 익혀 먹게 되면 문제가 아닌데, 녹즙은 그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유충 같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먹었던 게 계속 누적 용량이 되다 보면 이제 일부 운 없는 사람들이 간질충 걸리고 호상구성 간농양을 걸리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거죠. 시중에 파는 녹즙을 다 사가지고 그 중에 그런 간질충 유충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아쉽게 김민재 선생님이 이제 표본 샘플로 몇 개 그렇게 녹즙을 했는데 그 샘플 받은 거에서는 찾기는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녹즙을 함부로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물론 뭐 건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뜻하지 않던 이런 간의 기생충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는 특별히 뭐 어디를 따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주기적으로 주변에 녹즙을 복용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특히 녹즙 배달 서비스 이런 거 드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기생충 검사, 간질충 검사를 좀 받아보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간질충이 나왔다고 하면 요새 구충제로 되게 잘 없어지거든요. 약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와 필요하다면 치료까지 꼭 한번 권유드립니다. 저는 이런 연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우리가 그런 기생충에 걸린지 루트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참 좋은 연구, 그리고 인상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해주신 김민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업세트 되셔서 축하드립니다.